안녕하세요. 제가 건축 관련 직장인입니다. 건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능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관계로 어릴 적부터 그 일을 도와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이어받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셨지만 끈질기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자신 있게 걷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험한 일을 할 것임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호라이 레이오 누라이콰 토이 더 사마미 엔 콩퀸도이 베이오 토이 비에이추 콩파이라 하우렌 비에이투 하우보이 퀴어트 딘 누베이 램 퀸벤 뒤 처위엔 6. 시네이. 보이는 여자애가 도베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 대놓고 말했어. 와, 나이도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대학 안 나오고 이런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건가? 처음에는 그런 예비신랑의 말에 대꾸도 하기 싫었어. 예에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무뚝뚝하게 일만 하고 있었어. 그러자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자기 집 공사도 아닌 곳까지 찾아와서 제 옆에서 말을 거는 남자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오늘로 연차도 끝나고 여기 현장 나올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 놔보자고 생각했지. 저기요, 왜 자꾸 남이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방해를 하세요? 여기 당신 살 집도 아니라면서요. 저기 아저씨들이 다 얘기해줬어. 이제야 절 봐주시네. 저번에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혹시 불편하셨나요? 그랬다면 지금 사과드 있고요. 아, 저는 그쪽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도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거예요. 제 나이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직업이 뭐든 간에 당신이 했던 말이 굉장히 무례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처럼 보이나 능글맞은 예비신랑의 태도에 처음에는 정말 화가 잔뜩 났어. 저번에 있었던 언행도 그렇겠지? 당시 나에게 말을 걸던 모습도 굉장히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의외했던 부분은 나는 생각했던 성격과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거 그때 나의 말이 좀 그렇게 들렸을까? 어떤 사람과도 헷갈리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물어보았던 것인데 제가 좀 더 마음에 새기는 말을 해야겠다 싶었죠.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싶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로 일도 나쁜 짓도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따지는 말을 했는데도 화를 내는 기색 하나도 없이 제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의 바라는 대로 저와 예비 신랑은 가볍게 만나는 것을 넘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약속할 만큼 진짜 사이가 되었죠. 그런 예비 신랑의 집안은 몸으로 열심히 노동해온 가정과는 다르게 교육자인 예비 시어머니와 공직자인 예비 시아버지를 두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제 집에서 살던 가규는 약간 사귀지 않은 내내 한 번도 예비 신랑의 집에 인사 가기 힘들어 했어요. TV를 통해 그 집을 보아도 뭔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것 자체를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 마음에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와 만나는 자리에선 얼마나 떨린지 모릅니다. 예비 시집은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우리 집과는 사뭇 다를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인사 온 아들의 여자친구인 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보통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다면 궁금해서라도 이것저것 묻지 않으려 하더라도 예비 시아버지나 예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저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하나도 없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혹시 모르니까
내 옆에 서 있는 예비 남편에게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잘못한 일 있지 않았나 둘 다 말이 없다고 난데없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집에 대해서 원치 않는 얘기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닌지 걱정했어요. 아니요. 원래 제 부모님 조용하신데도 그냥 기다리면 돼. 먼저 밥 먹자고 해놓고 되렴. 예비 신랑은 여자의 초기에 그런 게 보통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어찌어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덧붙이었더니 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건축 분야로 일하고 있죠였어요. 그만큼 박봉만한 식사 후의 대화. 세부 내용 생략, 가만히 있던 뒤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던 듯 한국어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예비 시댁의 모습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인사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프랑스어를 몰라서 상대방이 나를 찔러본 것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직접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없었지만 가만히 웃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예비 시댁과의 만남을 기쁘게 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신랑과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예비 신랑은 내가 피곤했나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있던 일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계속 마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를 키워준 엄마는 예민한 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물었는데 어제 어떻게 다녀왔어? 왜 그러냐 말해봐. 일이 있었니? 상담도 받고 그러라. 나는 예민했던 걸까? 그 집에 갔다가 그냥 물건을 떠났는데 어딘가에 깔끔하게 두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저에 두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너무 속상했다. 그냥 내가 물건을 사과도 없이 거실 바닥에 던져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대학 교수이시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선물 받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 그 문제 외에도 다른 것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와 대화할 때 매우 단조로운 답변만 하시고 같이 차 한 잔이라도 할 때라도 이야기를 좀 더 나눌까 했는데 아무래도 두 분 앞에서 외국어로 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알아들지 못했지만 프랑스어로 대화한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 건축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교양 수준에서 프랑스어를 조금 배웠던 적이 있어서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문맥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불편했고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안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신도 프랑스어로 답변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마치 면박을 받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말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혜준이를 초대해서 상세히 일화를 어머니께 이야기했다. 정말 솔직히 내가 한 말은 몇 마디 말하고 그저 그 정도뿐이었으므로 실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즉시 예비 신랑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말대로 예비 신랑을 집으로 불렀다. 자네, 내가 왜 너를 우리 집으로 부르는지 알겠나? 어제 너희 집에서 있었던 일들 다 들었다. 지금 내 집안에서 이 결혼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해봐,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 사람과의 결혼에 불만이 많으신 건가요? 정말 오해십니다. 어제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어떤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아는 언어로 대화를 해? 내가 그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민망함도 생각 안 했어? 아이 참,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랬었어. 어떻게 우리는 정말 당신을 무시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해외의학도 다녀오신 분이라 한국어보다 프랑스어로 편하게 느끼실 때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어제와 달리 신랑은 엄마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말이죠. 마치 변명하듯이 가만히 듣던 어머니도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끼어들었다. 아이,
그렇다면 우리 딸한테 너의 집안에서 왜 그렇게 대했느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게. 어디 첫인사를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결혼 반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 게다가 들고 간 선물도 내던지고 얘가 겪었을 속상함을 내가 이해하려 하나. 정말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부터 성격이 좀 그러세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가리면서 집에서 가족끼리는 프랑스어로 잠시 대화하시고 그러십니다. 꼭 사람에게만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아이, 그럼 더 문제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몹쓸 짓을 하나요? 그런 집안에 우리 애를 쉽게 낳을 수 있겠나? 아, 내가 뭘 믿고 우리 아이를 내 집에 보낸다는 말이야? 저 믿어주십시오. 지금은 낯가림이 심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곁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속상하도록 말이에요. 예비 신랑의 말에 미심쩍은 눈초리를 하던 엄마는 말했어요.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번만 넘어가겠어? 다음에도 저한테 같은 일이 있으면 결혼이고 뭐고 당장 다 때려치우라고 말할 거야? 아, 명심하게 화가 나야겠네. 화를 내며 한 소리들에 대해 예비 신랑은 그저 싹 빼면서 어젯밤 일은 두 번 다신 없다 라며 엄마와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저한테는 고마운 행동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저도 무신경하게 대처해야겠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 속에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 마음 먹었습니다. 평소 봐온 모습이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가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했어요. 애초에 별로 연락이 없었고 첫 만남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기에 시댁 어른들에게 거리를 느꼈죠. 갑작스러운 연락에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으니 무슨 일이지 생각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제가 지아라는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테리어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 학과장의 집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녀의 집은 꽤 크고 규모가 있는데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일거리를 많이 진행해주면 좋을 텐데 아마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해주는 것은 좋지만 따로 찾아보신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부모님 가게에서 하는 일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에 맞춰 공사만 진행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디자인을 맞춰보고 집 구조를 파악하고 가구나 다른 세부 사항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학과장님께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주신 명함 속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죠? 아이네.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불편하게 생각했을 텐데요. 아니에요. 제게 처음 본 사람에게 낳은 중가입니다. 해외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돈으로든 엮이는 사이가 되는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가 말한 일은 받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부모님 가게까지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예비 신랑에게 뭔가 한 소리 듣고 찾아와서 이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계속 이야기해보니 정말로 인테리어를 맡기려고 일거리를 들고 온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일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대학 학과장이 사람은 부모님이 인테리어 하는 내내 사람을 굉장히 귀찮게 구었어요. 아, 교수들은 원래 이런가요? 다들 왜 이리 깐깐한데 보통은 인테리어 하기 전에 분위기나 이런 컨셉을 잡고 진행하게 되는데 번번이 일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며 사사건건 일을 더 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때 같이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회사 일로 바빴기에 이번 학과 장내 인테리어는 온전히 부모님이 맡아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루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내뱉는 한숨 같은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무슨 조건부가 그렇게 많아? 대학 교수 탑이라는 사람이라고 지금 뭐 젠치하는 건가? 당신은 그 사람 요구 듣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아이. 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나? 우리가 작업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겪었으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끌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대론 가족이 소개해줬다는 일인데 어찌 이렇게 귀찮게 굽냐 말이야? 아이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였으면 또 몰라. 그 말을 듣고는 자세하게 되어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예비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 어머니, 혹시 학 과장님이 원하시는 곳 따로 있었나요? 요즘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리저리 손대시면서 좀 말이 많다고 그러셔서 그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상하네요. 일단 잘 전달하겠어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맞추어서 진행해 주세요. 모르는 사이에 받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해줘야겠죠. 예비 장모님은 학과장에 전달하겠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를 게 없었고 부모님은 과한 요구에 어떻게든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어. 그래서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 잔금을 요청하니까 웬걸 학과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 이렇게 말이야. 예, 잔금이요. 무슨 잔금이냐? 백 교수가 잔금은 선물로 다 내준다고 했는데 나는 몰라서 백 교수에게 물어보라고 하라. 학과장이 말한 백 교수가 우리 예비 장모님인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예비 장모님에게 물어봤고 는 아주 뻔뻔하게도 그 이야기를 잊은 듯이 말했어. 어머님, 잔금 어머님이 주신 거 맞니? 부모님이 학과장님께 잔금 요청하니 어머님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했어. 아, 맞다. 내가 그 얘기를 깜빡했네. 일단 학과장 집 손대서 마무리는 해주세요. 잔금은 빠르게 실내로 준비해서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 그 잔금은? 안 받으면 우리가 빚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요. 원래 계약금을 받고 진행하는 걸 친구라는 이유로 할인까지 받았나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먼저 잔금부터 빨리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씨, 지금 대학생 애가 그냥 자잘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아주 수법대로 하네. 지금은 내가 애들 시험 기간이라 바쁘니까 일 끝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준이랑 결혼 날이란 생각에 이해 못 해줘요. 하지만 상거래 내기 전까지 예비 시어머니가 잔금을 안 주셨어요. 얼마나 촉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곧 거래 내기도 하고 결혼하게 될 예비 신랑 집이란 생각에 좋게 안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끝까지 인테리어 잔금부터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에 부모님이 직접 나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지만 끝까지 연락을 전혀 안 했더라고. 그래서 저가 직접 어머님께 전화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벌써 잔금 계약을 했던 것이 며칠이나 지났는데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공사 끝이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도 잔금은 치워주셔야 공사 마무리까지 진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땅 파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협박하는 거 맞아요? 지혜 씨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정말 거짓말로 지니만 나무라. 분명 말했어요. 애들 시험 때문에 일정이 바쁘다고. 이전에도 돈을 보내준 것은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아니, 제가 대학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나도 대학 나온 후 시험 그 커오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미루시는 답답해서 그렇죠. 차라리 돈이 부족하시면 그런다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부모님께 그럼 전달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가 잔금을 준다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100만 원 정도는 보내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잔금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아무튼 그렇게 잔금으로 신랑이 하면서 상견 내 날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매일 전화로 잔금 이야기만 하고 만남도 피했던 예비 시어머니였으면 상견례 나오겠지 싶어 저와 부모님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상견 내장에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도착한 예비 시댁 사람들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잠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썩은 채로 이상한 걸로 저희한테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알았죠.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말이에요. 제가 속았다는 거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자기가 학과장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실리 챙기려고 우릴 이용했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서 번뜩 들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무슨 잠근 얘기야. 아, 됐고 오늘이 자리에서 할 얘기도 아닌데 이만 아시죠. 나중에 해요. 나중에. 아니 그나저나 사돈은 이런 자리까지 나왔으면서 명품백 하나 안 들고 오세요. 어디 시장에서 막 굴러다니고 하나 집어서 사와 가지고는 막노동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고 명품을 사겠어. 혹시 집이 막 빚이라도 잔뜩 있는 거지는 아니겠지? 만약 당신이 우리 집을 믿고 결혼하려는 거라면 큰 실수할 거야. 그따위 핑계로 다른 곳에 불평하는 거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아직 남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중이야. 여기서 자신이 최고인 척 엄마를 쳐다보며 말하면서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거든. 엄마의 얼굴은 굳어져 버렸어. 그 순간부터 엄마는 걱정스러워했어. 부모님 일이 힘든 일이라서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똑같았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전할 때 내가 처리해보자고 마음먹었어. 예비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근데 당신은 뭘 찾고 있는 거야?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릴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어? 결혼도 전에 우리 등골을 긁고 있으려나? 정말 엉망이야. 어이구, 엉패가 많은 집안인가 봐. 아이들이다 보니 교양이 없는 게 알겠네. 그나마 내가 더 어린 친구들을 가르쳐봤다. 집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겠지? 그리고 뭐 할 거라며 우리 등골을 긁으려 하냐? 이따위 이야기는 쉬울 거다. 당장 잠금을 내다. 거 크지 않은 돈이라면 그리고 우리를 멍청하게 봤던 걸 사과해야겠어? 하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볍게 보이나요? 아니면 며느리가 될 그런 아이라고요? 며느리도 웃겨 보인다고요. 결혼한다면 우리 집을 얼마나 힘들게 부려먹을 생각인지 좀 이해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내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어머니가 제게 곁으로 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어떤 명함 하나를 드러내 주변에 내밀자 그 명함을 보고 난 놀랐어요. 그 명함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내게 처음 봐 보이는 이름이었어요. 예비 사장님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당신의 이름만 있으면 인테리어가 끝난다고 말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인테리어 비용을 다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어디서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난 인테리어 지식이 없어. 큰 소리치기 전에 내 손에 있는 명함부터 한번 보자. 이 사람이 오면서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 당신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더라고. 아, 왜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 싶어. 엄마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명함을 쳐다보기 시작하며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그 명함 소유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때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서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이분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대학 교수로 살아가며 로비가 필요하면 당신의 아들의 여자친구를 이용해서 집을 팔았다고요. 그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엄마를 자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어떤 교수가 그러했고 집에 늦게 들어가기도 했다며 얘기했거든요. 아니, 왜 집안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엄마가 발길거렸을 때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미안하지만 걔가 오려고 하면 걔 집 앞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집에 돈을 쓴 여자라며 엄마가 할 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있는 말에 귀개월 저희 엄마가 치는 그렇게 엄마가 말했고
그 까닭에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은 변하더니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약어을 주었어요. 당신 아가 소리는 어디지? 누가 돈 줬는지가 뭐니? 저번에 그렇게 하고도 아직 어처구니가 어디에 너 혼자 가졌는지? 말해. 아기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싸움을 본 엄마가 은밀히 조합을 주며 경이라는 말을 받아주도록 경의를 내게 주었습니다. 가평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 한번 주인공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받아볼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하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의 핸드폰을 뿌리치고 달려나갔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저희에게 사과를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예비 신랑도 미안한 표정으로 따라갔고 마침내 우리 식구들만 남았어요. 상황이 이상해서 엄마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엄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건은 발생했었죠. 엄마는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겠다. 우리 집은 교육자 집안이니까 결국은 부모님과 함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교육받고 돌이켜보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닫았다 쓰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신한테 찾아와서 명예의 손을 씻었다고 해. 그게 참 난리도 아니었어. 아무래도 그런 집안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위가 되었다는 사람이 널 속여서 아무것도 몰랐던 척하면서 입을 닫고 있었다고 해. 어머나, 대단하다. 이야기해도, 아빠. 그때도 엄청난 난리가 났어. 어이쿠, 아마 그 여자 남편도 그때 알게 됐던 모양이야. 결혼할 뻔한 거잖아. 지금은 그녀는 만나도 그런 느낌도 못 느끼고 있어. 처음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단다. 그래도 사위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거절하니 제발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결국 꼴값을 봤어. 저놈도 나랑 닮았는데 가만히 있을 성격이 있어. 진짜 세상 일이 다 있네. 그래도 이렇게 대학 교수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나서서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엄마야, 됐어. 더 이상 더러운 놈들과 상황에 뛰어들 일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피해야지. 가족들은 엄마 이야기에 흥분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냥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어. 결혼한 후에 이런 상황에 이끌었기 때문이야. 학과장은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번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다해 도와줄 테니 말만 해달라고 했다고 해. 그 학과장이 정말 사람답지 않았다면 큰일 막혔을 텐데. 그 사람 참 깐깐하다. 착한 사람이었어. 나에게 자기가 필요하면 꼭 말해달라고 했다고 해. 학교에서 발생한 일에 눈을 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하며 자기 예비 시아버지의 직업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 직업으로 인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예비 신랑에게 이별을 요청했고 남은 돈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안 주신 잔금 내역서로 당신 회사 계좌로 빨리 입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 경찰에 신고할 것이니 계약서가 있으니 사기를 칠 생각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줄 테니 회사로 보내지 말고 집으로 보내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해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명보다는 사과가 먼저인데 혹시 지금 받아줄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계속 돈 이야기를 한다면서 자녀의 엄마가 되어준다는 핑계로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했지? 나도 많은 부모가 가진 그런 태도를 원해서 선택했다. 허나 그는 자존심을 강하게 세우며 자신만을 중요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회사 동료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내용을 엄격히 정리하여 그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며 장가가서 삶 앞에 마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고 만나자고 하였다. 내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는 끝내고 집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했던 걸 잊지 말았으니까 내가 너 현실로 말했잖아. 우리 결혼한 후에는 우리 집이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한테 번호를 물어봐 답했던 너는 내가 너한테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너 엄마가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뒤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면 어떨까? 정말 한 번만 내게 믿어달라고 부탁해. 내가 끝까지 나를 향해서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기로 결정했다. 정말 집을 버려도 좋다고. 내가 너를 잃기 싫어.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했어야 했지? 그래도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하면 누가 너를 용서해 주겠어. 결혼 생각은 없으니 꼭 나가줘. 그가 남아있으면 증오하겠다고 신고했다. 나지막히 말한 이후 그는 절대로 자신을 믿어달라며 빌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은 상처로 이루어져 있었다. 결혼식을 마친 후에도 선불을 모두 받아냈다. 흐뭇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낯익은 번호가 전화했다. 예비 시아버지가 말을 건넸다. 한 번만 만나줄래라고 요청했다. 마약을 한 번 이해했어요. 사람이 심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디 이야기든 한 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혼자의 아버지와 약혼자까지 다 함께 절에 나왔네요. 내가 미안해. 그 사람이 너에게 그 행동을 한순간부터 확실히 경고해 줄 수는 있었지만 평생 함께 산 사람인데 뒤에서 이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우리 혜준이는 어떻게 지내나 확인해 봐야겠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혜준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순 없을 텐데. 아버지가 약혼자의 엄마 어깨를 잡으며 내 앞으로 밀었고 호통을 쳤대. 빨리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해. 네 행동이 누구라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지낼 수 있어? 분명히 이런 일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 안 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약혼자의 엄마는 약혼자의 아빠의 호통에 바로 꿇었고 내 앞에서 손 모으며 사과했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너가 우리 아들과 헤어지겠다고 하니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 혜준이는 벌써 88kg 빠졌대. 잘못된 말투라고요. 이자까지 모두 보내줄 테니까. 부디 우리 애랑 헤어지자고 말해줘라. 이럴 때 우리 둘 다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지금 너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당신 아들을 위해 하는 행동 맞나? 그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솔직히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똑같으시네. 자기 아들을 결혼으로 데려간 자녀 여배우들에게 그렇게 빌어먹는 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어? 일은 어머니가 했지만 옆에서 가만히 있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예비 시아버지가 이별하고 살아도 그만이라 하면서 아들 앞길을 막는 장애를 다 치워줄 거라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도 똑같았어. 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 나랑 헤어진 후 몸무게가 쭉 빠졌다는 예비 신랑에게도 전혀 호감이라는 건 생기지 않았어. 그냥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 지겨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 당신은 끝까지 부모님까지 팔아먹고 싶어 했어. 아무리 당신 부모님이 잘못한 일이라 해도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것도 잘못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나 절대 결혼 못할 건 명백해. 그래서 결국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말했어. 마지막까지 자기 부모를 팔아먹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혀신차. 물론 본인의 마음은 어땠는지 궁금해.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뒤로도 몇 명이나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방관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파혼을 결정하는 데는